이렇게 마음이 자라는 나무, 마음나무 협동조합의 마무예요. 마음나무는 생애 책문화 활성화를 위한 북레시피, 환경체험교육, 창작활동 등 다양한 수업과 환경교육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무는 여러분과 함께 ESG의 의미와 지구의 환경문제,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지구를 숨쉬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지구의 숲으로 함께 산책을 떠나볼까요? 영상 잘 보셨나요? 아름다운 숲과 새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셨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 우리는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요즘 날씨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겨울인데도 너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거나 여름에는 해마다 기온이 오르면서 숨막히는 더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주먹만한 우박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날씨가 변했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바로 지구 환경 문제의 하나인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이에요. 바로 지구가 아프다며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이지요. 그럼 지구온난화란 무엇일까요? 지구온난화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기온 상승을 넘어서 홍수, 가뭄, 폭염,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산불,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이어지면서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지요.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2019년 호주에서는 6개월간의 산불로 4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야생동물 약 5억 마리가 희생되었습니다. 산불의 피해는 인간이나 동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유일한 탄소 흡수원으로 평가받았던 산림은 산불로 인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근원지가 됩니다. 산불 피해지와 미피해지를 비교 조사한 결과 100제곱미터 면적의 소나무 숲이 산불로 탔을 때 약 54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자동차 7대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지요. 산불이 지구온난화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기준에 의거하여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산불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150만 톤으로 이는 자동차 약 20만 대가 배출하는 양과 비슷합니다. 2022년에는 파키스탄 북부 유명 휴양지인 무리 인근의 도로에 1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무리는 고온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겨울 휴양지로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려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밤새 내린 폭설로 도로가 고립되어 차량 수천 대가 도로에 갇히며 여행객이 최소 22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2023년 튀르키예에는 7.8 규모의 초대형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한 가지안테프 인근 지역의 규모 6.0과 7.5 규모의 여진으로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 주변의 도시에는 2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118년 관측사상 4차례뿐이라는 38도 최하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한 폭염은 한반도 상공에 겹겹이 쌓여있는 고기압 때문으로 열돔 현상에 갇혀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 현상은 북극의 그린란드나 남극의 빙하마저 급격히 녹게 만들고 빙하의 감소 속도를 가속화시켜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해수면 상승은 해양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고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발생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폭염, 폭우, 태풍 같은 극단적인 날씨가 늘어나면서 동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농사와 식량 생산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지요. 지구 전체가 보내는 아프다는 신호랍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주요 원인은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인한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 때문이에요. 이것들이 타면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내뿜는데 이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쌓이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열이 갇혀버려요. 마치 이불을 덮은 것처럼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과도한 쓰레기 배출은 탄소 배출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리는 주범이 되지요. 이상으로 보신 것처럼 전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 홍수, 대형 산불 같은 재난은 이제 낯선 뉴스가 아닙니다.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일회용품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의 작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행동해야 하지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ESG입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기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은 가장 직접적으로 기후위기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ESG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는 놀랄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의 최악의 화생방 사고로 알려진 1984년 인도 보팔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 사건과 1990년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손 발데지의 기름 유출 사건, 나이키의 파키스탄 아동 노동 착취 사건들은 기업 활동에 심각한 환경 피해와 사회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1987년 UN 환경계획과 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우리의 공동미래라는 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이 보고서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최초의 정의가 수록되었습니다. ESG의 근원적 개념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ESG 환경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불필요한 전기 끄기, 대중교통 이용, 전기차 선택 같은 에너지 전략, 일회용품 줄이기, 다회용 컵, 장바구니 사용하기.
이런 자원 전략, 양치컵 사용, 짧은 샤워, 누수 점검과 같은 물 전략, 로컬푸드, 친환경 제품 구매, 탄소 발자국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친환경 소비,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로 업사이클링 실천, 나무 심기, 도시숲 가꾸기, 플로깅 등 자연 지키기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개인의 노력 중 하나로 종이의 올바른 분리 배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종이는 모두 재활용이 되는 종이일까요? 종이라고 모두 재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잘못 분리 배출된 쓰레기들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거나 묻히면서 탄소를 뿜어내고 결국 우리 지구를 점점 뜨겁게 만들지요. 그럼 종이처럼 생겼지만 진짜 종이가 아닌 쓰레기, 즉 가짜 종이류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이들이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일까요? 겉보기엔 종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짜 종이들이 있습니다. 택배 전표, 영수증, 세절지, 비닐 코팅지, 명함, 사진류, 알루미늄 코팅 종이, 폐휴지, 종이 기저귀, 합성 수지 소재의 벽지와 부직포, 음식물 및 기름에 오염된 종이들 등이 바로 가짜 종이랍니다. 그렇다면 왜 재활용이 안 되는 걸까요? 재활용의 공정은 깨끗한 종이 섬유만 가능합니다. 코팅지처럼 다른 성분이 섞여 있어 분리 세척이 불가능한 종이는 재활용 공정상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지요.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소각 또는 매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종이는 어떻게 배출해야 할까요? 골판지류인 택배, 라면 상자 등은 택배 송장 스티커나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납작하게 접어서 배출하고, 신문지는 물에 젖지 않게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면 좋습니다. 코팅된 전단지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고, 책의 경우 스프링 책은 코팅된 책 표지와 스프링을 분리 후 각각 배출해야 합니다. 화장품 상자, 과자 상자, 치약 상자 등 얇은 비닐로 코팅이 된 박스나 상자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고, 코팅이 되지 않은 소형 상자는 종이류로 배출합니다. 폐지는 새 종이와 노트로 재탄생되고, 우유값은 두루마리 휴지나 미용 티슈로 재생산이 가능하므로 올바른 분리 배출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화면을 살펴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종이들은 모두 폐지일까요? 더 이상 폐지가 아닌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죠? 우리가 종이라고 알고 있는 그림책은 어떨까요? 실제로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공공도서관에서만 폐기되는 그림책이 한 해에 160만 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폐기되는 그림책은 종이로 되어 있어 종이류로 배출하면 재활용 종이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림책은 거의 매끈하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재활용을 할 수 없고 파쇄되어 폐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쓰임이 다한 그림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배출해야 할까요? 찢어지거나 낙서된 일반 책은 종이류로 분리 배출하기, 오염이 심한 종이와 매끈하게 코팅된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기, 사운드북이나 촉감책처럼 재질이 다른 경우 꼭 분리 배출하기,
상태가 양호한 책들은 중고 서점에 팔거나 도서관에 기부하기, 낡은 그림책은 재활용 아트나 폐바트로 재탄생시켜보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림책으로 만드는 창의적인 활동인 재활용 아트에는 팝업북과 폐바트가 있는데요. 팝업북은 책을 펼쳤을 때 장면이 잘 묘사된 그림 등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도록 만든 책으로 북아트의 한 종류입니다. 오래되어 낡은 그림책을 활용하여 만든 팝업북을 헌책 팝업북이라고 하지요. 여러가지 다양한 기법들로 탄생한 팝업북입니다. 폐바트는 종이와 예술의 합성어로 다양한 종이 재료를 활용하여 예술적인 작품을 창조하는 예술 영역입니다. 폐도서를 이용해 다양한 기법으로 각종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예술적 창작 활동이지요. 다양한 책과 재료를 이용한 폐아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없이 버려지는 그림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남아있는 낡은 그림책,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어 볼까요? 마음나무와 함께 그림책의 새로운 변신, 함께 감상해 보아요. 칼을 이용해서 내지를 분리하겠습니다. 공간을 잘라주세요.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펼쳐보면서 내가 필요한 캐릭터를 골라보세요. 저는 코끼리, 박쥐, 나비 등을 오려보겠습니다. 캐릭터를 붙일 기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울리는 그림책 기둥 만들 종이를 한 장 잘라주세요. 면지 한 장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봄폴드를 이용해서 밀어주세요. 펴서 쭉 내려서, 예. 이 정도. 바닥에 눕혔다가 한번 쭉 펴볼까요? 세우기도 하고요. 파도처럼 넘실대는 모양이어서 파도복 기법을 이용한 그림책 팝업북입니다. 네. (1.5cm) 정도 남기고 풀칠을 해주세요. 반을 접어서 위와 똑같은 사이즈로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을 12장 만들어주세요. 반을 풀칠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세요. 가운데 올려놓고 위에 풀칠을 다 해줍니다. 밑으로 아래 거기서 덮었다가 이렇게 고슴도치 가족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아빠, 엄마, 오빠, 나 이렇게 고슴도치 가족을 준비해봤고요. 페바트는 그림책이 아닌 동화책을 이용해서 적는 형식입니다. 책의 겉표지를 떼어내고 가로 세로 재단을 하는데 이렇게 같은 크기로 재단을 되겠습니다. 기준선이 될 띠지라고 하는 종이가 필요하고요. 늘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띠지를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요만큼 접어줄 거예요. 띠지만큼 이렇게 접어주고 1번 접어주고요. 2번은 뒤에 부분을 이렇게 접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넘겨주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접어줄 거예요. 고슴도치가 완성되었습니다. 귀하고 꼬리를 만들 건데 이거와 똑같은 크기의 종이를 반으로 자르고 또 그 반을 또 반으로 자를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해서 얘 두 개는 귀가 되고 얘는 꼬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런 모양으로 코치를 할 겁니다. 지구를 지키는 약속. 1.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실천하기. 2. 장바구니 이용하고 비닐 사용 줄이기. 3.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기. 4. 물티슈 사용 줄이기. 5. 전자영수증 발급받기. 작은 습관 하나가 지구를 지키는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과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